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카모메 식당의 여자들. 제가 지난번에 모이 핀란드를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영어로도 나왔고요. 제목은 자주 보고 있었는데 한번 궁금했습니다. 카모메 식당은 핀란드에 있고요. 일본인 여자 사체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이 책의 저자 황희연 씨는 영화 카모메 식당을 보고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9명의 손님 이야기를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럼 프롤로그로 열어보겠습니다. 왜 여자들은 혼자 여행을 떠날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여자들에게 30대는 바로 그런 절실함이 차오르는 시간이다. 숨통을 틔워줄 방법으로 나는 먼저 진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다.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리스트를 적고 지워나가는 작업은 게임처럼 흥미로웠다. 여행에서 제일 즐거운 순간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느 날 그리스 산토리니 호스텔에서 나와 비슷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경비로 자신이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을 두루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 화롭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다니는 여성 여행자들에게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여행지에는 이상하게 혼자 다니는 여자들이 늘 바글거린다. 혼자 떠난 여자 중에는 신기하게도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가 유난히 많았다. 이상한 일이다. 여행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자신을 완벽하게 노출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언뜻 생각하기에 나 홀로 여행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잘 즐길 수 있는 모험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미지의 장소로 혼자 여행을 떠난 사람은 대부분 힘센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들이었다. 나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홀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평소 절대적인 자유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자들은 서로의 과거를 잘 묻지 않는다. 대신 어떤 루트로 여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늘 빠지지 않는다. 나는 여행지에서 만난 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길고 긴 여정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여럿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국 비슷한 고민, 비슷한 고통,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차오르는 순간 그들은 혼자 용기 있게 여행을 떠난다. 남의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 무렵 내게 영화 한 편이 다가왔다. 카모메 식당이라는 단조롭고 소박한 일본 인디 영화다. 영화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일까? 솔직히 카모메 식당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거의 담겨 있지 않다. 특별한 인생을 말하지 않고 특별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여자들이 핀란드에 있는 작은 식당에 모여 소박한 밥상을 차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야기의 전부다. 그래도 그녀들은 마냥 즐거워 보인다. 그녀들이 뱉어내는 작은 웃음소리, 자유롭게 뒤섞인 그 웃음소리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문득 나도 사치에처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여자들을 원없이 만나보고 싶어졌다. 핀란드행을 결심하게 된 건 순전히 갈매기 때문이다. 카모메 식당의 주인 사치에는 그곳에 살찐 갈매기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갈매기를 만나고 사치에가 내주는 일본 가정식 요리를 차분히 맛보고 싶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카모메 식당. 카모메는 일본어로 갈매기라는 뜻이다. 핀란드 반타공항은 깔끔하고 세련된 조명과 디자인으로 낯선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도시는 무척이나 포근하고 안락하다. 위험이 감지되지 않은 곳에서 낯선 밤을 맞이하는 건 묘한 안정감을 전해준다. 낯설면서 편안하고 혼자 떠나왔지만 전혀 외로움을 느낄 수 없다. 나는 이곳에서 짐작하지 못했던 경험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즐거움, 예상했던 모험만이 알맞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핀란드는 왠지 모르게 또 하나의 일본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어디를 가나 바다가 보인다. 디자인 상품이 넘쳐난다. 해산물이 풍성하고 식탁에 놓인 음식이 비슷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로를 푸는 방식이 일본과 똑같다.
일본식인지 핀란드식인지 도무지 구분하기 어려운 아침을 먹고 나는 카모메 식당에 등장하는 핀란드 관광 1번지를 찾아 나섰다. 첫 번째 장소는 아카데미아 서점. 사치에는 이곳에서 핀란드의 대표 동화 무민 계곡의 여름 축제를 읽고 있는 일본 여성 미도리를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북유럽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카데미아 서점이다. 이곳은 책도 많고 공간도 아늑해서 입장하는 순간 눈과 마음이 넉넉하게 풀어 헤쳐지는 곳이다. 이 서점 안에는 핀란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핀란드 건축가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예쁜 카페가 하나 있다. 카페 이름은 알토 카페. 알토 카페에는 유난히 여자들이 많이 앉아 있다. 불타는 노을로 선탠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천장에 있는 넓은 통유리 창으로 노을이 넘실넘실 흘러 들어온다. 아카데미아 서점에서 나와 핀란드 항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마켓 광장과 파우카라는 이름의 재래시장이 나온다.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살찐 갈매기들이 떼지어 논일고 있는 바로 그 항구다. 사치에가 운영하는 카모메 식당은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디자인 디스트릭 끝쪽에 위치해 있다. 실은 이 식당의 정식 명칭은 카모메 식당이 아니라 카빌라 수오미, 즉 핀란드 카페라는 뜻이다. 첫 번째 방문해서 커피 한 잔만 가볍게 마신 뒤 자리를 뜬 나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카모메 식당이 문을 열지 않은 날이어서 결국 카모메 식당에서 푸짐한 음식을 맛보겠다는 바람을 접었다. 카모메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했지만 카페 우르술라만큼은 어떻게든 떠나기 전 찾아가 보고 싶었다. 카페 우르술라는 카모메 식당의 여자들이 삶의 절망에 빠졌던 핀란드 여성 리이사를 위로하기 위해 예쁜 옷을 차려입고 함께 소풍을 떠났던 장소다. 바다의 면에 있는 카페 우르술라의 의자는 선체 갑판에 놓인 파라솔처럼 폭신해 보였다. 카페 의자에 몸을 기대고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고 있으니 모든 걱정거리가 단숨에 사라질 것 같은 산뜻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왜 햇살을 쬐면 식물처럼 무럭무럭 행복이 자라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온실처럼 사방이 유리로 덮여있는 카페 안에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햇살 사이로 비친 바다의 반짝거림이 행복의 지표처럼 가슴을 찬란하게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는 노트를 꺼내놓고 기분 좋게 그 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 나갔다. 카모메 식당에는 사치에가 없다. 사치에가 내주는 오니기리를 먹으며 살찐 갈매기가 되어보고 싶다는 소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직접 사치를 닮은 주방장이 되어 나와 비슷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다. 내가 만든 가상의 식당 안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주문한 음식들을 심야 식당의 주방장처럼 말없이 정성껏 내주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듣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로울까. 카페 우르술라의 넓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나는 이런 멋진 계획을 적어 나갔다. 카모메 식당의 여자들을 만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핀란드 헬싱키 카페 우르술라의 작은 테이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초대된 9명의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손님인 나정원 씨는 패션지 기자에서 한옥카페 주인이 되신 분이고요. 두 번째 손님의 정호연 씨는 전산실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변신합니다. 세 번째 손님인 이경원 씨는 SM 엔터테인먼트 부장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으로 변했고요. 네 번째 손님인 시와는 특수학교 교사에서 인디 뮤지션으로 저는 이분의 노래가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를 직접 찾아서 들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다섯 번째 손님인 이수진 씨는 사진 기자에서 가방 쇼핑몰 사장으로 변했고요. 여섯 번째 손님인 민호는 방송 작가에서 세계를 유랑하는 여행가로 변신했습니다. 일곱 번째 손님 이반디는 패션 디자이너에서 동화 작가로, 여덟 번째 손님인 양유정 씨는 영진이 국제팀 출판 담당자에서 언어 치료사로,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손님 이민영 씨는 별별 직업을 거쳐 인류학 탐험가로 바뀌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저는 당연히 첫 번째 손님인 나정원 씨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사간동 9번지, 문패가 달린 아담한 한옥 대문 앞. 초인종을 찾아 헤매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대문을 살짝 두드려보니 저절로 문이 활짝 열린다.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초인종을 대신해 컹컹 짖는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신호다. 사간동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듯 그녀의 집은 한옥이다. 마을 위에 걸터 앉아 있으면 작고 네모난 마당이 운치 있게 내다보이는 예쁜 한옥. 나무로 지어진 부엌과 5개의 방들이 작은 마당을 두 팔로 넉넉하게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다. 3, 4평 규모의 작은 마당에는 강아지가 논일고 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다. 이런 집에서 살면 치열하게 누군가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경쟁하는 삶 따위에는 자연스레 관심이 멀어질 것 같다. 묵묵히 앉아서 오래오래 책을 읽고 싶고 사색을 즐기고 싶은 공간이다. 한옥의 운치를 알아채기엔 아직 젊고 싱싱한 나이.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손때 묻은 한옥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일까? 의아해하며 마당 곳곳을 기웃거리는데 마침 30대 초반의 예쁜 여자가 대충 묶은 머리를 매만지며 마당과 마루 사이에 달려있는 통유리를 슬쩍 열어젖혔다. 한옥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내 눈으로 완벽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으면 아침 해가 또 이렇게 뜨는구나. 오후 해가 또 이렇게 지는구나. 모든 게 한눈에 보여요. 계절이 변하는 것도 금세 알아챌 수 있고요. 눈이 오는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노을이 지네, 달이 떴네. 시간이 지나가는 풍경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정말 큰 휴식이에요. 공간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어떤 사람은 모던한 소파와 통유리 창으로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닦을수록 윤이 나는 나전 칠기와 참나무 가구로 자신의 공간을 장식하고 싶어한다. 취향은 그 사람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많은 것들을 적잖이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한옥에 살고 있는 여자는 현재 느슨하고 게으른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 한창 열정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할 30대 초반. 그녀는 일부러 세상의 중심에서 살짝 비켜나와 시간이 지나가는 풍경을 찬찬히 지켜보며 살고 있다. 별것 아닌 그 삶이 부럽고 또 부러워진다. 9년간 다양한 잡지 기자로 일하면서 그녀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녀가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참 뜬금없는 깨달음 덕분이다. 나는 내가 항상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퍼뜩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이렇게 밤을 새고 하열까지 하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요. 열정은 식었고 에너지는 바닥났고 관계는 포화 지점을 넘었다. 휴식이라도 취할 겸 제주도에 내려갔다. 에너지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빠르게 차오르는 느낌. 평생 꼼짝도 못하고 여기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싶었죠. 이렇게 나를 잡아끄는 힘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마감이 끝나면 무조건 제주도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다 돌아왔다. 그러다 마침내 제주도로 영영 내려가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루빨리 제주도에서 캠핑장이라도 운영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캠핑장을 오픈할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다 보니 마침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조금만 숨을 고르자. 겨울은 어떻게든 서울에서 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행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있을 즈음 우연히 친구가 집을 알아보는데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친구와 함께 집을 알아보러 나선 곳은 마침 북촌 한옥마을이었다. 반나절 남짓 한옥을 돌아보니 마음에 꼭 드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월세는 조금 비쌌지만 나이답지 않게 청년처럼 건강한 몸을 간직한 아늑하고 예쁜 한옥이었다. 일생에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었던 집. 제주도 내려가기 전 딱 3개월만 여기서 살아보자. 그녀는 소비 지향적으로 살았던 패션지 기자 시절의 버릇대로 한옥을 덜컥 쇼핑백 안에 흔쾌히 쓸어 담았다. 3개월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세수 안 하고 교보문고에 가봤고 강아지 데리고 골목골목 산책하기도 했고 그 와중에 호주에 사는 친구 한 명이 한 달간 이 집 문간방을 빌려 생활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한국 나들이로 약속이 넘쳐났던 친구는
음주 가무에 지칠 대로 지쳐가던 중 한 가지 신중한 부탁을 해왔다. 매일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정말 지친다. 괜찮다면 친구들을 이 집으로 불러서 만나도 될까? 가능하다면 너희가 술이나 밥을 좀 팔아줘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어차피 쓰는 돈 너희에게 줄 테니 제발 음식 좀 나에게 팔아줘. 그녀의 집에 사람들이 복닥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드나드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졸지에 판이 커졌다. 결국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온 집안이 미어터지게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전국의 한옥 체험 혹은 한옥 여행이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 딱 3개월만 한옥에서 살아보려던 계획은 대폭 수정됐다. 계약 기간 2년.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서둘러서 방을 뺄 이유는 전혀 없었다. 비로소 집 앞에는 사간동 9번지라는 간판이 조그맣게 걸렸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그녀의 전화기는 수시로 울린다. 계약 기간 2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옥 체험을 오는 외국 사람들, 강북 체험을 오는 강남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생활이 마냥 즐겁고 신기하다. 인터뷰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솔직히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것 같아요. 교감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어요. 요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용돈벌이 삼아 프리랜서로 잡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하더라도 인터뷰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게 돼요. 단지 인터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술 약속도 잡게 되고. 그녀의 일상도 담백하게 변했다.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이 시간을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한다. 고요한 새벽 시간을 늦잠으로 아깝게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루 중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 5시. 그 시간이면 이불을 개고 일어나 글을 쓰고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고요하지만 치열한 일상이다. 잡지 기자로 일할 때는 자신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인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새벽에 제일 힘이 번쩍번쩍 나는 사람이었다. 어렵게 찾은 자기만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아끼고 또 아껴가며 새벽 시간을 쓰고 있다. 새벽동이 틀 때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나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아침이 시작된다. 지금 당신은 많이 행복한가요? 직설적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지만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그녀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삶의 기준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넌 운이 참 좋은 아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기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취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난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관뒀다가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녀도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인생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편이에요. 노력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그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실력이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채는 재주. 그리고 일 자체를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재주.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주. 그녀의 재능은 알고 보니 행복을 찾아내는 것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것이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자신의 꿈과 비슷했던 이야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카모멜 식당의 10번째 손님이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